핸드폰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는 임의 제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출해 주세요 했을 때 당사자가 내 핸드폰 가져가서 이거 다 보세요 이러면은 그게 임의 제출이거든요. 가져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, 수사기관에.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강제 수사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핸드폰을 가져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, 일단 핸드폰을 가져가면은 그 핸드폰을 복제를 하거든요. 포렌식 절차라고 하는데, 어차피 핸드폰 자체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툴일 뿐이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정보를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하다 보면은 모든 정보가 다 있을 거잖아요. 관련성 있는 다른 증거도 있을 수도 있고, 수사기관에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볼 수 있느냐 걱정이 많이 되실 거잖아요.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. 그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선별 절차를 할 때 피의자한테 참여권을 주거든요. 와서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은 관련성이 없는 정보인지 이거를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근데 그 선별 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것과의 관련성이냐면, 영장에 기재된 그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가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선별 절차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가지고 이거는 이 범죄 사실하고는 관련성이 없지 않습니까? 이거 보지 마십시오. 이거는 뭐 일시 장소가 맞지 않습니다. 영장에 또 압수 범위에 일시 장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기재가 돼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범위 밖에 있는 그 정보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별건 수사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,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 압수영장에 기재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던 중에 이 건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범죄와 관련된 다른 혐의가 나왔다. 그럴 때 이제 추가로 압수영장을 별도로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. 별건과 관련해서는. 그래서 그 전자정보도 압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, 기존 영장으로는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모든 오만까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, 그런 이제 관련성이 있는 그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압수를 할 수 있다.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, 근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가면요, 그런 게 사실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. 가면은 내가 지금 죄인 취급받고 검사님 앞에서 아니면 수사기관 경찰 앞에서 뭐 추궁당하고 있는 판인데, 그리고 제가 좀 뭔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영장이 나왔을 거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 굉장히 막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데, 거기서 뭐 이거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. 당연히 변호사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고요. 말씀하셨듯이 현재 수사 중인 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안에 다른 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이걸 경찰이 뭐 혹은 검사가 새로 이 사건을 인지해가지고 반드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, 이건 정말 직무유기가 되겠다, 이런 게 아니면은 이 건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건을 하려고 하더라도 태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잘 받아가지고 수사기관을 설득을 해서 현재 수사 중인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해 달라, 이렇게 의견도 내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. 실제로 근데 뭐 관련성이 없는데 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기소가 됐다고 하면은 그게 위법수직 증거가 돼서 나중에는 그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통째로 그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조사를 받을 때는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한창 분위기가 이제 조사하면은 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험악한 분위기나 아니면 좀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,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게 선별 절차에 참여한 이제 당사자가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선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인이 가서 이거는 좀 위법성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아니냐, 그리고 좀 적법하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의견 개진도 하고 하면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좀 적법한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당사자는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선별 절차에는 꼭 변호인이 참여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입회해서 증거 수집을 좀 제한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증거가 제한돼야지 나중에 범죄 사실도 딱 제한이 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그 기소의 범위도 제한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처음에 첫 단추가 선별 절차거든요. 그 포렌식 과정에서의 선별 절차,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
그 과정에 분명히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고,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압수수색 그 전 단계가 압수수색이거든요. 압수수색이 뭔가 나왔을 때 변호인 참여해서 영장 기재된 대로 집행이 되는가, 그리고 영장 기재된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적법하게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, 그런 것들도 한번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압수수색이 만약에 영장에 집행이 됐다면 참여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이게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국한돼서 이제 압수를 해야 되는데, 근데 이게 관련성이 있는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또 압수할 수 있다, 이런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.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이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평상시에 이제 뭐 성관계만 하면은 계속 그 성관계 영상을 찍는 사람이에요, 동의 없이. 그런데 사귀었던 아니면 뭐 그 성관계 상대방이었던 여자분이 신고를 해서 이제 수사가 개시되고, 이 휴대폰이 이제 압수가 돼서 이제 압수문을 열어봤더니 이분이 신고한 거 말고 다른 여자분들 영상이 쫙 발견됐다. 이런 경우에는 또 이 관련성 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또 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럴 때 정말 변호인의 조력이 진짜 필요합니다.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하고 무관하다, 이걸 끊어주는 그 이의제기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혼자 가셨다 그러면은 이거 압수하는 거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변호인 조력이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.